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AT 1급 2021년 6월 12일 1교시에 출제됐던 3번 문제에 대해서 모델링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업로드를 해놓은 1급 문제들은 주로 이제 일부 문제들, 모델링을 수정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모델링 수정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출제하신 분들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솔리드 편집 중에서 어떤 기능을 써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걸 어디 고쳐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좀 어렵다고 보면은 주로 이제 그 1급에 할애된 시간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아마 그 1번 문제에 시간을 뺏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2번과 3번 문제는 주어진 문제를 보고 그대로 모델링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1번 문제보다는 상당히 좀 부담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2번, 3번 문제도 그 모델링의 기능을 모르면은 좀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다양한 이 편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모른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6월 12일 1교시 3번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KPC 자격에서 다운받은 거고요. 3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값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길이값, A, B, C에 대한 길이값도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도면은 아니죠, 사실. 그쵸?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고, 거기에 길이값과 최저값까지 구해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모델링에 대한 기능을 잘 숙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매운탕 블로그에 오시면은 CAD 3D 영상 30강이 있습니다. 그거를 쭉 한번 보시고 천천히 CAD 1급 동영상도 그 이후에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도면을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이제 문제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큰 덩어리가 하나 있다 가정했습니다. 큰 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는 큰 덩어리가 하나 있다. 그 큰 덩어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큰 덩어리만 생각했을 때 2D 도면에서 뭐가 필요할까 봤는데, 저는 교차라는 기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상을 갖고 있고, 우측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도면을 위해서 교차를 하게 되면, 인터섹트를 하게 되면 바로 내가 원하는 그 큰 덩어리가 하나 나올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뒤쪽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형상이, 그렇죠? 이렇게 생긴 형상이 두께는 이만큼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그것도 역시 2D 도면에서 확인해 보면은 우측 면도에서 이 도형이 있게 되면은 이 도형을 가지고 두께는 이만큼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측 면도에 이 도면이 필요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겉의 형상 다 완성이 되는 거고, 이제부터 안쪽에 이 부위를 팔 건데, 이 부위는 경사진면에 파이다 보니까, 경사진면에서 이게 파이게 되다 보니까 조금은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 나팔 모양으로도 파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파이는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겉에 걸 먼저 만들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겉의 형상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2D 도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공부하신 분들이 하면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은 바로바로 아마 캐치가 될 거예요, 사실. 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분명히 앞에 공부가 좀 부족하신다 생각하시고, 우리 매운탕 공부방 여기서 CAD 3D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사실 CAT 1급이라는 거는 CAD 3D 공부를 다 하시고 봐야 되는 이 도면이잖아요,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단계별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REC 엔터 한 점 클릭해서 정면도입니다. 골뱅이 150, 콤마 110. 정면도에 가로 세로가 150에 110짜리 네모를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여기 양쪽 각도가 71도. 자, L 엔터로요. 왼쪽 끝점에서 각도가 71도. 그리고 오른쪽은 끝점 찍고 마이너스 71도 쓰면 되겠네. 반대니까 마이너스 71도. 트림으로 잘라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야. 자, 그럼 애가 우측 면도에서 어떻게 보인다? 우측 면도에서는 라인을 쭉 따가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고, 두께는 110이죠. 옵셋으로 110mm가 왼쪽으로 오고,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각도는 역시 71도네요. 각도는 71도로, 역시 71도로. 마이너스 71도죠.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사방이 다 71도니까 사실 뭐 돌출을 하면서 테이프를 주는 방법을 써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평면도를 그려서 이 평면도에 이렇게 네모를 그려서 이 네모를 두께 110만큼 돌출을 하면서 돌출할 때 우리 그 경사 줄 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 이양 하는 거. 원래는 이 두 개로만 인터섹트 교체하려고 했는데 이양 말 나온 김에 그것도 알면 좋으니까 가로가 150, 세로가 110짜리 네모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건 평면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원래는 이거 안 그려야 돼. 이 두 개만 그리면 되는 건데, 그쵸? 자, 해서 일단은 제가 원하는 형상은 가장 굵직한 형상, 가장 바깥의 형상만 만들어 볼게요. 차근차근히. 자, BO 엔터. 자, 경계 작성 창이 뜨죠? 점 선택 눌러서 도형의 안쪽을 클릭, 안쪽을 클릭. 얘는 뭐 REC로 그렸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뭐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안쪽 클릭하고 엔터. 자, 그리고 물체 선택할 때는 클릭으로 선택하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자, 복사를 했기 때문에 얘네는 딜리트를 지워도 될 것 같고요. 3D로 넘어가기 위해서 마이너스 VPOINT 마이너스 V 포인트. 이제 버전에 따라서 약간 이 명령 차이가 좀 있는데 마이너스 V 포인트를 다 쓰면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V 포인트 엔터. 그리고 1, 마이너스 1, 1 엔터. 오, 뭐야, 저거 왜 갑자기 저런 숫자를 쓰지? 앞에 영상 안 보신 거예요. 앞에 영상 보세요. 자, 넘어오게 되면 컨트롤 V 하면은 평면도기 때문에 평면도는 NA가 아니고 이놈만 평면도가 되겠죠.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 이거는 정면도기 때문에 컨트롤 V 클릭하고 나서 정면도는 A만 정면도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우고요. 마지막 UCS 엔터, Y 엔터, 90 엔터, 컨트롤 V 클릭. 여기는 우측면도기 때문에 얘만 남기면 되겠다. 얘가 우측면도니까. 제 애시당초 의도는 이거였어요. 돌출하기 EXT 엔터, 물체 선택 엔터를 하고 길게, 두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길게 하는 게 좋아. 길게 클릭. 다시 한번 EXT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길게 클릭. 그리고 move M 엔터, 물체 선택 엔터, 밑에 중간을 찍어서 여기 중간점에 갖다 놓고 SHA 엔터, C 엔터로 확인해 보면은 두 개가 충분히 교차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교차를 하고 있으면은 IN 엔터 두 개 선택 엔터 하면은 교차하는 영역만 이렇게 남기 때문에 정면도도 만족하고 우측면도도 만족하는 도형이 한 번에 나온다는 거죠. 제 생각은 이거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옆에가 다 71도니까 이것도 괜찮다는 거야. EXT 엔터. 자, 위에서 바라보는 평면도 네모, 바닥의 네모죠. 얘는 네모는 바닥. 얘를 선택하고 엔터 한 다음에 여기서 두께를 주기 전에 보면 테이프 각도라는 게 있어요. T라고. T 엔터를 하고 71이니까 테이프 각도 몇 도를 줘야 되냐? 29도죠. 19도인가? 19도. 네, 19 엔터. 19 엔터 하게 되면 이제 90도를 기준으로 19도가 경사진다는 거잖아요. 높이는 110 엔터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EXT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여기서 테이퍼를 주겠다. T 엔터. 몇 도? 19도. 19 엔터. 왜 19도냐면 90도 기준 71도가 되려면은 19도가 기울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19 엔터 한 거고요. 마지막 높이는 110 엔터. 해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더라. 네. 대신 이거는 각도가 같아야 됩니다. 사방으로. 어쨌거나 저는 그냥 글자 썼습니다. 네, 글자로 했고요. 얘는 그대로 두고 SHA 엔터, 숫자 2 엔터로 풀어주시고요. UCS 엔터 두 번. 초기좌표 돌아오는 거죠. 평면 돌아가는 건 PLAN 엔터 두 번. 그러면 다시 2D로 돌아옵니다. 쟤는 결과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V 해서 2D 도면을 잠깐만 좀 더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측면도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요거 그린다 했잖아요. 요렇게 그린다 했잖아요. 요거 좀 필요하더라. 요거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X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옵셋으로요.
16mm 들어오고요. 23mm 들어오고요. 5mm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는 점이 생겨요. 여기 보면은. 네, 만나는 점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이 만나는 점에서 좀 보시면은 가장 우측에서부터 22가 들어와라. 왜 22가 들어오냐면은 뜬금없이 왜 22가 들어오냐면 뜬금없는 게 아니죠. 사실 이 보시면은 이 가장 위에가 우리 2D를 2급을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 1급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2급을 공부 안 하고 1급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2급을 따야만 1급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2급이 기본이 돼야만 1급에 응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2급의 내용이 연장선상이 3D인 거거든요. 자, 요게 가장 끝인데 끝에서부터 22가 들어오면 이 선이에요. 21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네, 그게 요거잖아요. 요 사이가 22다. 요 차이가 똑같은 차이잖아요. 지금. 그쵸? 따라서 가장 오른쪽에서 22가 들어온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트림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할 수 있고 여기도 트림으로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필요 없는 선을 지워놓고 보면은 요거는 지우고 요 밑에 바닥에 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요거 근데 어떻게 그리냐? 높이가 안 주어졌는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134가 주어졌죠? 그러면은 이게 67인가? 여기까지가 센터로 67이죠. 요선이 이게 쭉 내려가면은 요거를 그릴 수 있고 여기 만나는 포인트가 나오면은 거기서 선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센터로부터 67이 떨어져서 만나는 포인트가 있을 거야. 즉 L 엔터로 여기 센터에서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옵셋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L 엔터 삼각형과 삼각형을 연결하는 선 하나 그려서 옵셋 67 엔터로 떨어뜨려 주면은 여기 만나는 교차점이 나오고 거기서 수평선을 그리면은 이놈의 바닥선을 그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 다 뭐야? 우리 이렇게 찾는 방법이 다 뭡니까? 2급에서 했던 방식들 아닙니까? 사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2급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2급은 취득 안 해도 뭐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 돼요. 1급만 보실 분들은. 근데 2급을 보실 분들은 당연히 2급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불어 1급도 응시를 하게 되면 이런 이점은 있어요. 미리 공부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완성이 됐어요. 내가 원하는 거.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두께를 나중에 요만큼 134만큼 주면 되는 거거든요. 얘는 간단해요. 그쵸? 그럼 끝납니다. 네, 걔는 그렇고 여기 더불어서 제가 요거 하나 더 그려갈게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냐면은 요만큼이 파이는 부분 요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요거거든요. 요 형상, 요렇게 된 형상이 너무 못 그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이 그쵸? 깊이는 요만큼의 깊이를 파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옆에서 보면 이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려놓을게요. 제가 일단 옵셋으로 16mm가 들어옵니다. 16mm만큼 파이는 거구나. 그 다음에 69 서클로 요 점에서 중심을 찍고 69 엔터 하면은 여기까지 69가 되겠죠. 여기서 클릭을 해서 라인으로 직각 포인트 뜨죠. 노란색 니은자 직각 포인트에 클릭해서 하나 그려놓고 원은 지웁니다. 옵셋으로 23 반지름 23이니까 이렇게 23mm만큼 옵셋 해주고 자르고 다시 한번 옵셋으로 55mm가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다. 트림으로 자르면은 이렇게 되겠고 얘는 중심선이니까 필요가 없고 지금 제가 필요한 거는 사실 이거는 뒤에 부위를 만들어 줄 거고 그쵸? 이거는 이제 앞에 부위 파이는 부위를 만들어 줄 거다 해서 이걸 그린 거거든요. 비폴리 해볼게요. BO 엔터 점 선택 클릭해서 이 도형의 안쪽 클릭 이 도형의 안쪽 클릭 이 두 개 필요한 거죠. 엔터 가져갈 때는 사실 요거는 필요가 없지만 무브를 할 때 편해요. 얘가 있으면은. 그래서 얘는 같이 가져갈게요. 그래서 클릭 이 두 개 필요한 거죠. 거기다 더불어 클릭 까지 해서 컨트롤 C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VPOINT 마이너스 V 포인트 엔터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엔터 하면 3D로 왔고요. 아이고 1, 마이너스 1, 1 넘어가고
넘어갔고요. 얘는 우측 면도니까 그쵸? 넘어오자마자 바로 붙여넣기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 이게 정면도. UCS 엔터, Y 엔터, 90 엔터. 컨트롤 V 하면 여기가 우측 면도. 그쵸? 자, 이 상태에서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거부터. 요거는 두께가 몇 mm? 133mm입니다. 자, EXT 엔터. EXT 엔터. 이놈은 두께가 134mm. 이렇게. 근데 이제 얘를 센터로 좀 갖다 놓을게요. Move. 물체 선택 엔터. 한 점 찍고 왼쪽 방향으로 맞춰 놓고 67 엔터 하면은 이렇게 센터에 맞아지겠죠. SHA 엔터, C 엔터 해놓고 보면은 이 도형이 이 선의 중앙에 와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래야 되냐면은 무브하기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무브 갈게요. M 엔터. 이동할 물체는 A죠. 선택하고 엔터. 네, 기준점 어디? 이 선의 이 끝점 클릭. 이게 센터야, 그렇죠? 이 점을 찍어서 어디에다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도형의 앞에 센터점, 네,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클릭하면 이렇게 뒤에 싹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브하기 편하라고 애를 갖고 온 거예요, 이 선을. 다시 한번 컨트롤 V에서 클릭해 놓을게요. 이번엔 이걸 써야 되니까. 네, 이거 아마 이해될 거라 봅니다. U, N, I 엔터로 두 개를 합치자. 이런 식으로 합쳐지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앞쪽에 아까 말씀드린 파이는 부분, 여기가 이렇게 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측 면도에서 제가 요거를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두께는 일단 몇이냐면은, 이게 반지름이 23이라 주어졌잖아요, 이게. 이게 2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3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23, 이것도 23이니까 합이 몇? 여기는 46이 되겠죠. 46. 지름이 46. 이게 46, 그쵸? 네. 여기 23은 요게 23이란 소리니까 반지름 23이니까 그렇죠? 네. 가로폭은 23의 2배 지름이니까 46이 되겠죠? 따라서 EXT 엔터로요 이놈을 선택하고 엔터를 해. 그리고 46 엔터를 하는 거죠. 역시 이거를 이제 이 선의 중앙에 갖다 놓기 위해서 무브로요 물체 선택 엔터 한 점을 찍고 왼쪽으로 방향 맞추고 23 엔터 하면은 이 선의 중앙에 오겠죠. 무브하기 편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자, 반지름이 23이라고 했습니다. 갑니다. F 엔터, R 엔터, 23 엔터. 날라갈 모서리는 여기, 날카로운 요 모서리. 네, 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엔터, 선택하고 엔터, C, 체인, 반대쪽도 해야 되니까. 자, C 엔터 하고, 반대쪽 모서리 선택, 엔터. 하면 이렇게 한 번에 23, 23 합이 46짜리 라운딩이 들어가요. 오른쪽도 24, 왼쪽도 24. 자, move 갑니다. M 엔터, 이동할 물체 선택 엔터. 기준점은 요 선의 끝점. 얘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 3D의 요 앞에 중간점. 그쵸? 요 점이 요 점. 클릭하면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SHA 엔터, 숫자 2 엔터로 풀어주시고요. 빼기 작업 들어가야겠죠. 파야 되니까 얘를 SU 엔터. 남아야 될 거는 큰 덩어리 선택 엔터. 빼야 될 거는 요놈 선택하고 엔터. 자, SHA 엔터, C 엔터로 확인. 이렇게 되겠다. 자, 여기서 또 재미난 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요 나팔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 사실. 그쵸? 나팔 모양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회전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회전 사실. 각도가 있었으면은 뭐 각도로 돌출하면 될 것 같은데 각도가 딱히 없기 때문에 회전을 한번 써볼게요. 저는 이대로 두시고요. SHA 엔터 숫자 2 엔터 풀어주시고 UCS 엔터 두번 UCS 엔터 엔터 PLAN 엔터 두번 돌아오시고요. 여기 우측 면도에서 연 이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 엔터 물체 선택 엔터로 분해를 좀 해 놓으시고 옵셋으로요 23mm를 다시 들어와서 중심선 만들어 놓고 EX 엔터 두 번으로 중심선을 끝까지 연장을 좀 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폭이 반지름 23하고 딱 만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쵸? 여기 20, 그러니까 23이라고 하는 거는 요것도 23에서 합이 46이 되겠다, 여기는. 그쵸? 그래서 옵셋으로 23mm 이렇게 일단 띄우고, 어차피 이게 회전할 거라서 반쪽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23이네요. 이쪽으로 23. 그리고 옵셋으로 23. 트림으로 좀 지울까요? 트림으로 좀 지워놓으면은 이렇게까지 지울 수 있고, 여기 파이 22라고 주어진 거 보이시죠? 파이 22. 그러면 절반이면 11이죠. 네. 옵셋으로 11mm가 떨어지면은 라인으로 이 점과 11mm가 만나는 교차점을 연결하면은 트림으로 여기까지는 성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얘가 끝까지 나 있는 거니까 넉넉하게 좀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다 뚫어야 되니까. 그쵸? 좀 약간 L 엔터로 이렇게 좀 바깥쪽에 임의의 선 하나 그린 다음에 충분하게 바깥으로 나가게 좀 할게요. 어차피 뻥 뚫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라인으로 이 점에서 직각점으로 선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직각으로 딱 마감 처리해야 되니까 트림으로 굳이 직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보기 좋게 직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얘는 했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이미 했으니까 지워버릴게요. 딜릿으로 지워버리고, 트림으로 여기도 지워버리고, EX로 연장해놓고, 얘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여기는 트림으로 지워야 되는데 트림으로 지워놓고 지워버리고, 좀 필요한 거는 이거죠. 이만큼만 있으면 되죠. 얘를 회전하면 되는 거니까. 숨은 선 중에서도 딱 절반을 그린 거죠. 이제 바깥쪽 충분히 넘긴 거고 뻥 뚫려야 되기 때문에 갑니다. BO 엔터 점 선택. 자, 안쪽을 클릭하고 엔터. 마찬가지 가져갈 때는 그냥 얘만 가져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여기에 우리가 안쪽으로 16mm 파놨기 때문에 그 원의 중심에 맞추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되고, 그죠? 가져갈까 그냥? 가져가지 뭐. 이해하는 거 가져가죠. 컨트롤 C 마이너스 V 포인트 1, 마이너스 1,1. 자, 우측 면도에 마찬가지. 자,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 UCS 엔터, Y 엔터, 90 엔터. 컨트롤 V 클릭. 자, 회전 들어갑니다. RE V 엔터. 회전할 물체 선택 엔터. 중심선 여기죠, 여기. 여기 중심선이죠, 그렇죠? 여기 선상에서 두 점. 하나, 둘, 360 엔터. 한 바퀴 빙 돌아서 이렇게 나팔 모양이 나옵니다. SHA 엔터, C 엔터로 확인. 자, 무브 갈게요. M 엔터, 이동할 물체 선택 엔터, 가운데 요 끝점 클릭해서 마찬가지 여기 제일 밑에 중간점에다 클릭하면 쏙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SHA 엔터, 숫자 2 엔터로 확인. 자, 빼야겠죠. SU. 그 빼기 전에 확실히 확인해보자. 돌려보자. Shift 누르고 가운데 휠 버튼 이렇게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SU 엔터. 남아야 될 거 선택 엔터. 빼야 될 거는 나팔. 선택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SHA 엔터, C 엔터. 슉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Shift 누르고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더라. 이게 난이도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고민 조금 하면 저희 이제 그 매운탕 캐드 3D를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사실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제가 그 영상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은 저는 물론 그 캐드 3D 30강만 보고는 힘들죠.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앞전에 올렸던 그 ATC 1급 영상, 우리 예전에 ATC 1급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 ATC 1급의 다양한 그 풀이 영상을 또 올려놨었잖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거 보고 최근에 올려놓은 CAT 1급도 보고 그 순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최적 확인할게요. MASS 매스프롭 엔터, 3D 선택 엔터. 893426967 893426967 맞죠? 정확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적이 맞으면 사실 ABC 값이 틀릴 수가 없어요. 최적의 만분의 1까지 맞으면은 ABC 값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클릭 실수만 안 하는 이상은.
보통 이제 잘 했는데 그 ABC를 찍으라고 할 때 ABC를 잘 못 찍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때는 틀릴 수가 있는데 그것만 아니면 다 맞을 겁니다. 156.6409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SHA 엔터 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엑스레이라고 했고 X가 있습니다. X 엔터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뭐 SHA 엔터 숫자 2 엔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SHA 엔터 X 엔터 해놓고 해볼게요. 저는요. 자, 3D 폴리라인의 명령은 뭔가요? 3P죠. 3P 엔터 A는 요즘 되겠고 클릭 B는 여기에 4분점이 되겠네요. 이렇게 4분점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4분점 잘 안 찾으시는 분들은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여기서 4분점이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갖다 대면 4분점 잘 잡힐 겁니다. 그리고 C는 여기 끝쯤 되겠죠. 클릭 이렇게 3P 엔터 한 다음에 클릭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선이 이렇게 클릭이 돼야 되는데 선이 잘 안 잡히면은 SHA 엔터 숫자 2 엔터로 풀어놓고 이렇게 클릭해 보면 선이 잘 잡혀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은 LI 엔터 선을 선택하고 엔터 하면은 156-6409 맞죠? 그래서 답을 구해내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 1교시 6월 12일 CAT 1급 1교시 3번 문제 풀이를 해봤습니다. 1번 문제 도면 수정하는 것도 올려놨고요. 그렇죠? 네. 3번 문제도 이렇게 영상 올려놓겠습니다.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는 수준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